횡단보도의 초록불은 누구의 걸음 속도에 맞춰져 있을까요? 반팔이라는 말은 누구의 팔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누군가에게 당연하고 또 익숙한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닿지 않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책이 머무는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운 사람들의 시선까지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마포 속 동네 책방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책방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비트비트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지하철은 좀처럼 가득 찍고 타볼 일이 저녁죠.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저녁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7월 28일 화요일 책방 산책. 저는 여러분의 책방 산책 길잡이 원리 썸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혁오의 위잉위잉이었습니다. 이 곡은 잘 아시죠? 네. 근데 약간 제 의지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저도 사실 좋아하긴 하고 옛날에 되게 즐겨 들었었는데 네. 오늘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무한도전에 이제 혁오가 나오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제 기억상으론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좋기도 하고 이게 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런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뭔가 되게 멜로디가 잔잔하잖아요. 음. 그래서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윙윙이라는 글자가 되게 뭐랄까 특이하면서도 안 특이한 느낌? 이 곡 때문인지 그냥 이 곡을 즐겨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혁오의 곡을 들을 때면 가볍게 듣기 좋다가도 가사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약간 메시지가 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톰보이는 좀 자주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가사가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슬프죠.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맞아요. 엄마 이야기할 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또 약간 요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장마가 맞아요.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약간 축축한 날씨에 혁오 노래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좀 많이들 습해진 날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썸머님은? 아니, 어제 비가 진짜 많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전 약간 낮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뭐 밤에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딱 거의 도착해서 그 버스를 내리자마자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걸었는데 진짜 신발도 다 젖고 가방도 다 젖고 그래서 엄마가 우산 안 쓰고 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전 버스를 타기 전부터 사실 비에 쫄딱 젖어서 신발에서 이제 스펀지처럼 물이 나오는 상태였는데요. 버스를 탔을 때 이미 다 젖어 있었고 제 가방이 그냥 얇은 천의 에코백이었거든요. 네. 어제. 근데 그 안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랑 이것저것 저희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책이 조금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짝 말려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가방에 책이 있어가지고 집 오자마자 책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안 젖었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저는 버스 타서 확인했는데 살짝 젖어 있었어가지고 노트북을 가장 소중히 안고 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옛날에 썸머님께서 추천해주신 네. GV 빌런 고태경을 다 읽었거든요. 오, 다 너무 읽으셨어요? 좋았어요. 그쵸, 진짜 네. 좋죠. 급료를 쓰신 분과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급료를 읽을 때도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GV 빌런 고태경은 영화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좀 더 영화를 생각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이 전체 책이 영화의 시놉시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뭔가 작가님이 영화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싶은 그런 게 맞아요.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GV 빌런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 빌런이라는 워딩 때문에 책이 좀 약간 표독스럽게 처음에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맞아요. 그냥 왜 그 표지만 봤을 때, 외관만 봤을 땐 그랬는데 읽고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막 엄청 무겁지도 엄청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태경 씨가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약간 50대, 60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읽기 전에는 약간 한 20대 남자라고 읽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약간 저의 편견을 약간 깨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젊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 나이가 정확히 안 나오고 이제 그냥 외관이 묘사가 될 때, 외형이 묘사될 때는 좀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약간 이미지가 여러 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리고 뭔가 좀 최근에 갑자기 리커버가 나오면서 더 붐이 되면서 얼마 전에는 에무시네마에서 북토크를 했더라고요. 그 초록색 표지가 리커버인가요? 아니면 그 좀 심플한 표지가 리커버인가요? 아마 심플한 게 리커버일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그 약간 빌런스러운 이미지가 표지에 그려진 그런 거라서 좀 더 표독스럽게 읽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울기도 울고. 진짜요? 네. 울지 않으셨나요? 울어온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몇 군데에서 약간 그런 사회 초년생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어서 되게,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데서 눈물샘이 터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약간 저랑 친한 언니가 인생책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읽었는데 좋았고, 저는 그 문장 제일 좋아해요. 삶은 엉터리고 실망스러운 노굿이니까 우린 오케이 컷들만 모여있는 영화를 보게 된다. 맞아요.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영화를 보는 이유가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영화에서 오케이 컷이니까 물론 다 영화화가 됐겠지만 네. 대부분이 오케이 컷이라서 영화화가 됐겠지만 그 오케이 컷도 어쨌든 힘든 스토리를 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케이 컷이라고 해서 뭔가 긍정적이고 그런 밝은 장면들만 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케이 컷이어도 뭔가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보면서. 그쵸. 그래서 그치만 이렇게도 영화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저는 NG가 노굿의 약자인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NG라는 말 자체가 너무 고유명사처럼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무엇의 약자일 거라고 언젠간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궁금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노굿이라고 알려줘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만 얘기해도 되나요? 그 책에서 음악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노래가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막 우리는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주인공이 난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가 언급됐을 때부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어가지고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원래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여행할 때 혼자 약간 그런 감성에 젖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무슨 말씀하려고 하셨나요? 저는 읽으면서 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졌어요. 뭔가 저도 영화를 좀 더 좋아했더라면 더 이 책도 재밌게 읽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 대해 좀 더 안다면? 그쵸. 뭔가 전 영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보는 느낌이어서. 시네필이 되기 위해서? 그쵸. 뭔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는데 저도 영화를 좀 언제나 좋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좋아하길 포기한 단계? 그러니까 뭐 막 그렇다고 영화를 싫어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옛날엔 저도 조금 의무적으로 봤거든요. 영화관이 좋아가지고 가기도 했었고 영화를 많이 보고 약간 주기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영화값이 좀 비싸가지고 살짝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썸머님도 영화 되게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제 주변에서는.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긴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썸머님의 계절이잖아요. 썸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좀 저에겐 아름다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조금 힘든 여름으로 넘어와서 조금 길거리를 다니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길거리 다닐 때 조금이나마 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음악들을 들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세상이. 내가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고 또 지금 뭐 이런 노래가 깔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흘리는 땀도 되게 뭐 청량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오케이 컷이 네네네. 그래가지고 음악을 좀 많이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석순 아시죠? 네. 세븐틴의 유닛 부석순의 7시에 들어줘라는 곡인데요.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되게 뭔가 잔잔하고 여름 밤에 여름 저녁 이럴 때 듣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부석순의 7시에 들어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들려줬나요 오늘 뒷바탕했던 아침부터 만원에 놓친 버스 택시를 탈만 했었던 rush hour 너의 표정 알고 싶어 산더미처럼 쌓인 일과 사람관계 밥 먹고 나면 스르르 눈 감기는 너의 모습 궁금 너의 하루가 궁금해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수학 문제처럼 풀지 못해도 우리 사이의 공식이 여기 있어 바로 7시에 만날 약속 장소 한강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답이 여기 우리 눈앞에 있잖아 긴긴 하루 지나 우리 둘이 만나 농담거리에 지친 하루를 한잔 밤이 너무 빨리 온다 시간아 멈춰라 Be here with me I'm trying to stay here for but I'm in deep Oh I'm so tired I can't even sleep Oh and I never prioritize my wants and needs So it goes on and on just like a melody And I keep saying okay I never listen to my own heart Do whatever they say While looking like you're happy yourself Oh I really hope that you feel the same Oh tonight come meet me at 7 Stay till 11 But won't go to bed Cause this feels like heaven Yeah it's true Kinda cool So let's just stay right here tonight At 7 in my house We'll sing both our lungs out Dance to the moonlight Cause everything feels right Been a long day But it's okay Cause at 7 you will be here with me You will be here with me 네, 세븐틴 부석순의 7시에 들어줘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원래 부석순 완전 유명한 노래들만 들어봤었거든요. 파이팅 해야지. 그쵸? 근데 처음 들어봤는데 좋네요. 그렇죠. 저는 이 노래를 친구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 여행하면서 같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여행했을 때 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그때 되게 그 기억이 좋았어서 이 곡이 더 좋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이었나요? 제주도요. 아, 제가 무수히 많이 갔던 제주 여행 중 한 번이었는데, 참 노을 질 때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되게 좋았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의 책방 코너로 넘어가서 오늘 소개해드릴 독립서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오늘은 테일탱고라는 독립서점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테일탱고는 말 그대로 테일, 이야기를 뜻하는 테일하고 탱고를 이제 합쳐서 만드신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의 의미를 보면 모두의 이야기가 춤을 추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베리어프리 서점인데요. 그래서 인권, 장애, 돌봄 등을 주제로 이제 책을 소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상상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베리어프리 서점이라는 그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걸 처음 봐서 되게 네.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독립 서점들이 되게 그런 걸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봤는데 맞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베리어 프리 서점이라는 이름을 본 건 처음이었어서 되게 신기하고 또 좋았습니다.
다만 7월 25일을 기점으로 서점이 이사 준비를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당장 테일탱고를 방문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운영이 되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북토크가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는 곳이었는데요. 보이진 않지만 볼 수 있는 이라는 책을 주제로 작가인 서수연 작가와 북토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수연 작가는 우리나라 1호 음성 해설 작가라고 해요. 음성 해설이라는 이제 그런 낯선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북토크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음성 해설이라는 낯선 영역에 던져져서 홀로 작업을 하던 서수연 작가가 이제 마감에 쫓기면서도 선해설, 후해설 등 음성 해설 방법론을 개발하고 또 직업 윤리를 세우면서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서수연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신의 일에, 그 음성 해설 작가라는 일에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훨씬 활발히 이뤄지고 또 방송법상 제작 편수의 10% 이상을 음성 해설로 제작해야 하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다고 해요. 유학 후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립극장, 국립극단, 그리고 두산아트센터,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의 첫 터치 투어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터치 투어라는 말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터치 투어는 이제 공연 전에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무대 장치와 소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활동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있다 보면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터치 투어가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뜻깊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터치 투어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개념인데 뭔가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약간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다. 이런 소재로 오프닝을 연 게 이 테일탱고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였는데 특히 이 터치 투어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대를,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경우는 터치 투어 같은 게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장애인의 경우는 뭔가 무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데 뭔가 당연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또 터치 투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참 뭔가 극복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뭔가 뜻깊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그 타임 안에, 그 횡단보도 초록불이 지속되는 시간 안에 걸어가려고 혹은 뛰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자신에게 당연한 보폭으로 걸어도 그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그쵸.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또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초록불이 지속되는 시간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보통 이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참 내가 빠듯하다고 느꼈던 것도 그런 기준 때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반팔이라는 말도 저는 이게 차별적인 용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좀 사용을 지양하려고 하고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반소매라는 말을 좀 더 이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알게 돼서 저도 앞에서 이제 저희 노래 나갈 때 썸머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반팔이라는 말이 차별적인 용어인 줄 되게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쓰는 말이 좀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혹은 차별적인 용어일 수 있구나 알게 돼서 더 뭔가 저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걸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벙어리 장갑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벙어리 장갑이 아니라 손모아 장갑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최대한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약간 그런 차별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접했던 게시물이 약간 제목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 마케터들이 피해야 하는 단어들. 네네네네. 근데 딱 그거를 보면서 뭔가 마케터들은 일단 유행에 되게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뭔가 약자들 같은 거에 관해서도 되게 민감한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전 뭔가 마케팅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은 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마케팅을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뭔가 다정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시물은 되게 진짜 다정한 게시물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반대의 게시물을 오히려 좀 봤거든요. 반대 이야기를. 왜냐면 맞춤법에 관한 이야기긴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법이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맞는 맞춤 뭐 그 맞아요, 외래어 맞아요. 표기에서 맞는 맞춤법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람들이 컨텐츠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맞춤법에서 벗어난 말을 쓰는 게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맞춤법에서 잘못된 걸 알지만 이게 정확한 예시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컨텐츠로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그 용어를 써서 마케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춤법 당연히 맞추면 좋고 그게 맞춤법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검색어나 그런 사람들이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마케팅의 효과는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구나. 저는 보면서 왜 맨날 이렇게 맞춤법이 틀린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걸까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도 원래 썬 김치가 맞는 뭐 그건데 네. 썰은 김치라는 그 표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국어 인간 강사였나? 어디서 말하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말을 하기 때문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콘텐츠는 진짜 저도 되게 오랫동안 콘텐츠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복전하는 학과가 융합 콘텐츠 학과인데 여기 교수님이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콘텐츠가 아니고 콘텐츠라고. 컨텐츠라고 쓰면 막 감점을 시키겠다 이러시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뒤로는 엄청 습관적으로 콘텐츠라고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맞춤법에 한창 신경을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한글 저희 프로그램 쓰다 보면 네. 맞춤법 틀린 거에 빨간 줄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요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컨텐츠가 아니라 콘텐츠라는 걸 인식하게 된 이후로는 콘텐츠라고 꾸준히 쓰고 있긴 한데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뭔가 콘텐츠라 쓰면 좀 더 투박해 보이잖아요. 느낌이. 맞아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좀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테일 탱고라는 서점이 아무튼 이런 되게 약자 혹은 인권 장애 돌봄을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곳이라서 특히나 인상적이었고요. 또 반려인의 하루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이제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서는 제목 그대로 반려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반려식물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그런 강아지, 고양이, 식물들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혹시 반려 존재가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셨나요? 거의 제 인생에서 정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반려인간만. 그렇죠. 저는 반려 존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책임감이 필요한 그런 뭐랄까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의지로는 아직 식물 외 동물은 제 의지 외에 제 타인의 의지로만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봤어요. 근데 제 의지가 아니었고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동물을 데려오다 보니까 사실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그리고
저도 아직 스스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이래서 뭔가 반려동물, 특히나 반려동물을 뭔가 데려올 때는 완전 그런 전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초 상식을 갖추고 있는지 맞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워낙 또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도 많고 하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저는 반려식물로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전에 한번 데려오나? 산 적이 있었는데 작은 나무를 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를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무를 사가지고 성인이 된 기념으로 뭔가 책임감을 하나 책임을 한번 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잘 키웠거든요. 매일 아침 물 주고.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집이 깜깜할 때 혼자 집을 돌아다니다가 네. 그 화분에 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화분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 아이가 메마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던 그 이후로는 아직 다른 식물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네. 요즘은 식집사 이런 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맞아요. 썸머님도 한번 해보시길. 저는 사실 식물을 키울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제 자신을 아니, 스스로를 키우기 벅찬. 그쵸. 좀 여유가 생기면은 네.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전 이 반려인의 하루라는 그 이벤트 프로그램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반려인과 관련된 제가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곡은 루시와 그 악동 뮤지션 이수연이 함께 부른 Love Me Love You라는 곡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강아지, 고양이 소리가 나거든요. 이 곡이 정말 슬퍼서 진짜 약간 심신미약일 때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좀 슬픈 곡인데 다들 한번 들어보시고 제 감정을 같이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Love Me Love You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루만 말을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난 그댈 깨우겠어요. 시간이 모자라니 빨리 일어나봐요. 우선 맛있는 아침을 먹고 시작. 나도 그대가 너무 좋아요. 그대라 다행이에요. 그대가 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가끔 그대 슬퍼 보일 때 내가 뭘 할 수 없는 게 슬퍼.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슬프고 힘든 일 나도 많긴 했었죠. 가끔 생각나 밤을 설치기도 해. 그럴 땐 고기 잠든 그대의 발끝에 내 어딘가가 닿은 채로 잠들어. 근데 그대만 눈을 뜨면은 그리고 나를 부르면 그 순간이 태어나 제일 행복한 날. 난 늘 시간이 부족해서 그대를 보채기만 해. 미안. 내 이름을 그대가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세상이란 울타리가 생겨.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네, 루시 이수연의 Love Me Love You 들으셨습니다. 가사가 정말 다시 봐도 슬픈 것 같아요. 그니까요.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이게 반려동물의 시점에서 이제 작사가 됐는데 김이나 작가님이 작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나 언젠가 작고 귀엽지 않은 날이 와도 그대를 지켜줄게 라는 말이 너무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동물을 이제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아기 때는 귀여웠는데 이제 크면서 뭐 못생겨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더 슬픈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 뭐 다른 반려동물들 모두 정말 항상 귀여운데 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인데 맞아요. 참 그렇게 강아지, 고양이 그런 반려동물들을 약간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참 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뮤비가 있어요. 뮤비가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그 강아지, 고양이들이 나오면서 진행이 될 텐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책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썸머님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천설란 작가의 단편집 어떤 물질의 사랑인데요. 아, 좋죠. 올리님이 빌려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읽었습니다. 오. 읽었는데 올리님은 어떤 물질의 사랑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죠? 단편 네. 중에서도. 저도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거랑 그리고 아마 작가님의 자전적인 소설인 사막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사막으로는 우선 그런 내용이죠. 일단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계속 입원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뭔가 조금 계속 해외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해외도 되게 막 몇 달, 몇 년씩 오래 계시면서 이제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쨌든 주로 어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해지셔서 그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이제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해서 이제 아빠는 그때 멕시코에 있었는데 바로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는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또 엄청 오래 걸리고 뭐 직항도 없어서 경유를 해서 맞아요. 이렇게 오는데 그럼 어쨌든 비행기에 탔을 때는 뭔가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얼마나 약간 그 애타는 심정으로 비행기를 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비행기 표를 끊고 오는데 오면서 중간중간에 경유할 때마다 공항에서 계속 아빠가 연락을 합니다. 뭐 수술은 뭐 잘 됐냐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때마다 아직도 수술 중이었기 때문에 아직 수술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아빠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비로소 수술은 끝난 상태였고요. 다행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근데 약간 기억을 좀 잃었다고 해야 되나? 기억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의 어린아이인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빠는 그런 해외에서 일하던 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냥 그 어머니의 곁에서 자기가 이제 엄마를 돌보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이런 거는 자식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원래 그 자식한테 그런 짐을 지어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아빠가 그 엄마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돌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아빠가 또 출장을 갔을 때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막에 있을 때면은 밤하늘에 있는 별이 엄청 많이 보인다고 그 장면이 엄청 아름다웠다고 말을 하는데 주인공은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나도 사막에 가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소설의 후반부에는 결국 정말로 사막에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막에서 어떤 숙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최근 몇 년간은 사막에서 별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시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공의 아빠도 그쪽 근처에서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던 거죠. 근데 그 시기가 별이 안 보이는 시기인데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은 어쩌면 아빠는 그 밤하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정말로 봤을 수도 있죠. 그날은 보였을 수도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소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 뭔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그 아빠의 심정이 너무 힘들 것 같다. 저는 그 비행기에서의 심정이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엄청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 전순원 작가님의 뭔가 삶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슷하게 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이고 맞아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셨는데 이제 똑같이 완전 거의 똑같이 이제 약간 각색 뭔가 배경만 살짝 바꿔서 이건 약간 좀 더 근미래인 네.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그 천선란 작가님의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이제 해외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때 비행기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행기에서는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의 진전을 바로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받은 첫 연락이 뭐 혹시라도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참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사실 뭔가 비행이라는 것 자체가 10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약간 생각만 해도 저는 약간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면은 정말 진짜 힘들었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그쵸. 없으니까. 맞아요. 기도하거나. 만약에 종교가 없더라도 그땐 신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신이라도 있다면. 아무 신이라도 제발 네. 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 단편에서 되게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는데 원리님도 여기 그 밑줄을 쳐두셨더라고요. 저도 이 문장이 좋아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곳이든 내가 나아가는 곳이 길이고 길은 늘 외롭단다. 적당히 외로움을 길 밖으로 내던지며 나아가야 한다. 외로움이 적재되면 도로도 쉽게 무너지니까. 알겠니? 라는 문장인데 이제 아버지가 좀 도로 같은 거를 뭔가 만들고 공사를 하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뭔가 길은 늘 외롭단다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울림이 컸던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쌓이면 길은 무너지기 쉽다는 말도 참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길 밖으로 던지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던져야 되는데 뭔가 쉽지가 않죠, 생각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던질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기가 힘든 거니까.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머니도 정말 힘들고 딸도 정말 힘들었겠죠. 뭔가 이 딸도 자기의 일상을 살면서도 계속 엄마를 챙겨야 되고 그런 그쵸. 상황이 또 포기한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약간 그 휴학을 더 길게 하게 돼서 뭔가 그 연구원 자리를 포기하게 됐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쵸. 사실 뭐 주로 아버지의 힘듦에 대해서 말했지만 딸도 뭔가 되게 견디고 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아무튼 디지몬 읽으셨나요? 안 읽어봤어요. 아무튼 디지몬이 이제 천선원 작가님의 에세이인데, 그 책을 저는 그 책을 읽고 아마 어떤 물질의 사랑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완전히 자전적인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책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여기 어떤 물질의 사랑에서도 포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엄청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천선란 작가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되시고 나서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에세이 상에서 적어주시기로는. 근데 그 여행을 뭐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포기할까 말까 이런 식의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게 엄마도 만약에 자기 때문에
딸이 이걸 포기했다면 그게 더 슬플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누가 언니였나 아버지였나가 해주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어떤 물질의 사랑에서도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뭔가 정확히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워낙 자전적인 내용이라서 그게 에세이 내용이랑 살짝 혼동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손슬란 작가님의 사연을 그 문학동네 레터 우시사 우리는 시를 사랑해 거기서 레터를 쓰신 적이 있어서 거기서 좀 짧게 언급을 하셔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이걸 읽었을 때도 저는 바로 자전적인 소설이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레터를 읽으면서는 약간 그런 뭔가 어머니가 아프신 걸로 인해서 좀 더 인간 외의 그런 뭐 외계인이나 그런 것들과의 사랑을 그런 내용의 소설을 쓰게 되셨다는 말을 듣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어머니가 장애를 이제 갖게 되신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 천개의 파랑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맞아요. 거기서도 장애를 되게 주요한 소재로 다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아무튼 디지몬도 어쨌든 그분이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애니메이션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게 위주로 삶의 이야기와 함께 써 있는데 거기서도 어머니를 약간 디지몬으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SF를 쓰게 된 배경에 그분의 삶이 어떻게 또 맞닿아 있는지 아시고 싶다면 아무튼 디지몬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럼 어떤 물질의 사랑에서 또 소개해 주실 문장이 있나요?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표제작에 있던 문장인데요. 저는 어떤 문장이 좋았냐면은 라오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미 짐작했던 일이었지만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라오의 눈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빛을 반사했다든가 비늘 조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라오 기억하시나요? 네, 그 아빠 아닌가요? 아빠 아닌가? 맞아요. 그쵸, 아빠죠. 그냥 스포일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스포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스포 당하고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제 뭐 태어났는데 일단 배꼽이 없었고 네. 커가면서 난 왜 배꼽이 없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네. 아니 뭐 배꼽이 없을 수도 있지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렇게 자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리고 약간 성별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일단 딸로 자라긴 했는데 아무튼 뭐 성별도 애매한 상태고 배꼽도 없고 근데 뭐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라오라는 애가 자기 아빠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인데 뭐 어느 날 이제 지구에 왔다가 이 주인공의 엄마랑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온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해서 이제 엄마를 그냥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내용에서 뭔가 저는 그 문장도 좋았거든요. 우주 어딘가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지구에는 엄마를 응원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또 좋았는데 이게 왜 좋았냐면 저는 뭔가 요즘에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 보통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긴 하는데 네. 근데 이 문장을 읽고 생각한 게 나도 뭔가 이 우주 어딘가에 어딘지 뭐 사람인지 외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언젠가 나를 만나기 위해 와줄 거라고 믿으면 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뭐 사람인지 뭐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나를 뭔가 사랑해주고 또 누군가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으러 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런 뭔가 그 자체로 응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진짜 우주를 가로질러서 오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뭐 성별이든 종족이든 다 뛰어넘은 그런 사랑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뛰어넘은 사랑에 대한 비유로 뭔가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근데 전 진짜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쵸. 자식이 어쩌면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쵸. 자식은, 그니까 되게 흔히들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하나여서라고 볼 때, 그러니까 뭐 전체 인생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린 시절, 특히 이제 자신이 혼자 뭔가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영위해 나갈 수 없을 때, 그 어린 영아? 그런 완전 아기라고 하는 그 시절에는 자녀가 반대로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맹목적인 사랑을 주고 가지고 그쵸. 있다라는 걸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진짜 전력으로 완전 맹목적으로 사랑해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피로 엮인 관계에서 좀 특별히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태아 영아를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외계인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아직 말도 안 세상에 통하고. 오기 전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뭔가 주로 인간으로 분류하는 게 성인의 어떤 딱 그런 표준적인 모습이니까 네. 약간 그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이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천설란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실제로 인 외의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회에서 사람으로 1인분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천설란 작가님이 최근에 되게 뭐 읽는 사람들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래도 뭔가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를 읽고 되게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어느새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뭔가 신기하게 사회적 약자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떤 물질의 사랑이 뭔가 사회적 약자를 다룬 이야기라고 뭔가 할 순 없지만,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네. 그런 사람들을 포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 어떤 물질의 사랑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인공이 배꼽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엄마한테 그러니까 자신이 배꼽이 없는 게 이상하다라는 걸 처음 인식하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 그게 뭔 대수라고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하잖아요. 맞아요. 아, 배꼽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소설에서. 맞아요. 그랬습니다. 저도 어떤 물질의 사랑을 작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썸머님께서 이번에 읽어주시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책과 어울리는 곡 혹은 뭐 이 책에서 떠올린 곡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 실리카겔의 오. 데저트 이글이라는 노래 사막. 사막으로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실리카겔의 데저트 이글 듣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 안녕. 돼지의 씨를 뿌리고 밤이 오면 낙타와 길을 헤매고 말하지 못한 비밀과 잠에 들면